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이 자리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2015년에 여기에서 민중 총궐기가 열렸습니다. 그때 농민이라는 분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아서 죽었는지 자기들 편에 가격당해서 죽었는지 죽었습니다. 가격해서 죽었습니다. 가격해서 죽었습니까? 예. 자, 그 민중 총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민노총이 주도해서 민중 총궐기를 했는데 그 배후 세력은 바로 공무원 노조입니다. 그 배후 세력은 전교조입니다. 그 배후 세력은 공공기관 코레일, 한전, 공공기관 노조입니다. 민주노총 구성원들의 절반이 공무원, 교사, 공사, 공공은행, 학교급식,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복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은 돌격됩니다. 이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전복시키고 산업 현장을 세우면 그들의 월급이 올라갑니다. 10%의 귀족노조 월급이 올라가면 90% 국민들은 일을 하고도 그만큼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듣도 보도 못한 잡놈들, 이게 바로 민노총입니다. 국민의 월급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월급을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귀족노조고 누구는 비정규직 하청노조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될 비난의 화살을 어디로 슬그머니 낚아채가지고 돌렸느냐? 들어보십시오. 2025년 민중총궐기 때 여기서 등장했던 구호들은 재벌 환수입니다. 재벌 재산을 환수해서 복지를 하자는 재벌 환수 복지당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들이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제가 재벌 재산을 환수해 보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 그의 아들 이재용 회장의 재산을 비롯해서 화장품 만드는 아모레퍼시픽, 기아자동차, 롯데 재벌가들의 재산 17명의 재산을 제가 다 모아봤습니다. 2016년도 재산이 70조 원이었습니다. 70조 원이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사는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 맞습니다만 국제금융시장 규모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70조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예산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도에 대한민국 복지 관련 예산만 1년에 13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17명의 재산 70조 원을 환수해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쌓아놓고 복지 비용으로 쓰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 6달, 7달, 열흘 정도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여러분, 재벌의 재산을 환수해서 6달 하고도 열흘 정도 되는 복지 비용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재벌들이 삼성전자만 해도 10만 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연간 10조 원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각각 5만 원만 채용해서 또다시 연간 9조 원의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벌들이 국민을 채용해서 매년 100조 원의 월급을 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70조 원 털어가지고 6개월 복지예산으로 쓰고 빠는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재벌은 우리가 볼 때 아파트 한 채 가진 우리가 볼 때 재벌은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심조로 배가 아픈 존재인 거 맞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민 월급을 생각할 때 황금알을 낳는 오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매년 국민에게 월급을 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삼성전자를 제가 해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정보 공시 따라서 합시다. 기업 정보 공시. 네이버나 구글이나 어디서든지 기업 정보 공시를 쳐보세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다트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에서 삼성전자를 치고 1년 정기 공시를 치고 사업보고서를 치면 3번만 클릭하면 삼성전자의 1년 사업보고서가 260페이지짜리가 쫙 뜹니다. 거기에서 한 칸 읽어내려가다 보면 삼성전자가 10만 명을 채용해서 10조 원의 월급을 주고 있다는 간단한 사실부터 법인세를 1년에 16조 원을 내고 있다는 사실까지 나옵니다. 1년에 16조 원의 법인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리고 16조 원은 어떤 돈이냐? 65세 이상 되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 대한민국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기초노령연금 총액이 10조 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한 곳의 법인세가 기초노령연금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매출액 200조를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정도 되면 나옵니다. 거기에 200조 중에 대한민국의 매출은 200조 중에 단 20조 10%만 대한민국의 매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매출은 미국과 캐나다, 거기에서 37조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200조의 매출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20조가 발생하고 180조가 대한민국 바깥에서 발생하는데 그 200조의 매출로 법인세를 수도 서울에 삼성전자가 본사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법인세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우리로서는 고마운 존재입니까? 미운 존재입니까? 고마운 존재!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합니다. 땡큐 삼성, 웰컴 삼성. 삼성이 본사 이전을 워싱턴으로 하는 순간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페이퍼만 옮기면 그 법인세는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그 법인세 16조가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에서 고용한 10만 명 그대로 한국 직원 월급 주고도. 자, 그러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SK가 삼성만큼 크고 LG가 삼성만큼 크고 롯데가 또 삼성만큼 커지고 그렇게 재벌기업이 삼성만큼 큰 재벌기업이 10개가 있으면 법인세만 160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재벌이 노동을 착취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정규직 귀족노조가 노동자 비정규직 가치업노조 90% 국민의 월급을 착취하는 노동조폭 이 노동조폭을 우리 손으로 끝장내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장기표 선생님, 민계식 대표님께서 이 민주노총 규탄대회를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잡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노총 비호하는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비호하는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끝장내자! 청년 일자리 가로막는 귀족노조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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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사회의 정의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 전략을 문재인은 어떻게 잡았느냐?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말도 안 되는 반일 감정으로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1965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4배나 되는 그런 3억 불, 2억 불, 3억 불, 8억 불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대한민국의 포항제철, 대한민국의 중화공업 육성을 통해서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남기고 10년 후에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징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은 65년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3억, 2억, 3억을 가져와서 8억 불 중에 그들에게 줘야 될 돈을 10년간 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경제발전에 썼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발전에 쓴 것들을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국민에게 주고도 더 많은 이익이 남아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열매는 모든 국민이 먹어야 되는데 이 민주노총 귀족노조 저들이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자기 자식들에만 물려주고 자기들만 배 터지게 먹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민주노총을 작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년 선거 전략입니다.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내년 선거는 대한민국 세력이냐 아니면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맞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반대세, 대한민국 세력은 대세. 여러분은 반대세입니까? 대세입니까? 대한민국 세력이 되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자기들만 먹겠다고 하는 귀족노조 민주노총, 노동조법 민주노총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력이 되어서 내년 총선에서는 문재인이 짜놓은 프레임, 반일감정, 혐한시 이런 걸로 인해서 반일 종족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세. 대세냐 반대세냐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소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국민의 소리는 매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오후 5시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국민의 소리를 외칠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 소리를 외칠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소리가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고 이제 저 애국당이 전국에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광화문으로 보이듯 우리 국민의 소리도 시원한 국민의 소리 장기표 선생님의 탁월한 정치적 견해를 듣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이냐 대한민국을 죽이는 세력이냐 그 결판을 내야 되는 게 내년 총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국민의 감정을 건드려서 일본과의 싸움을 걸고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는 자유의 가치입니다. 옳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합작한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공산 제국주의의 망령이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 자유시장의 논리, 한국이 평등이 아니라
자유시장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켰던 그 가치가 연대가 되어서 반일 프레임에 빠지지 말고 대세! 대세냐 반대세냐 자유냐 평등이냐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군을 우리 손으로 결정합시다 여러분. 다음주 토요일날 그 다음주 토요일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소리가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소리는 시대적 양심이라고 할 장기표 선생님을 모시고 있고 현대중공업에서 병사원으로 들어가서 기업의 회장이 되기까지 인생을 일구고 기업을 일구고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민재식 대표님이 계시고 여기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운영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돈 내면서 매월 10만원씩 내면서 운영연이 되고 주머니를 열어서 애국활동을 하고 주머니를 열어서 개농활동을 하는 국민의 소리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믿음직한 그런 단체로 국민의 소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면 잠을 자고 나면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인생은 빠른 겁니다만 그 하루를 놓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소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군을 다시 한번 살리자고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깨끗하게 만들자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우리 손으로 바꾸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민주노총 비호하는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자 여기 저 사진기 가시는 분 앞으로 오시고 요거 다 들을 때 사진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민주노총 빨간 거 한번 쫙 들어보십시다. 연습. 저 카메라 가시는 분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청중을 향해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끝장내자. 더 번쩍 드세요. 없는 분 빨리 나눠주세요. 없는 분 빨리 나눠주세요. 없는 분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빨리 이거 피켓 나눠주세요. 피켓 나눠주세요. 손 드세요. 피켓 나눠주세요. 자 멋진 사진,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꾸는 사진,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를 결집하는 사진, 대한민국의 가장 멋진 국민의 소리 사진입니다. 민주노총 비호하는 문재인 정권 끝장내자. 청년 일자리 가로막는 민노총을 몰아내자. 하늘도 땅도 무서운 줄 모르는 노동조폭 몰아내자.